요! 상시벽을 합니다. 센서 스틸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에서는 각종 재난과 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북한 단천시에서 여객열차가 전복하면서 4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2024년 8월에는 압록강에서 홍수가 발생해서 신의주와 의주군 자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장 최근에는 체연함의 이번함이 침몰되기도 했죠. 그래서 민심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에서는 김정은의 지지율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이 보고서를 활용하여 김정은의 지지율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근데 북한에서 지지율 조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한 거야? 북한 내에서 현지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했으면 바로 고사포로 벌집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통일부가 북한 이탈 주민 6,35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이들이 북한에 있었을 때와 탈북 직후를 생각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죠. 물론 이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기에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통일부에서는 설문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북한을 크게 3개의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적경지역입니다. 특히 연변에 인접한 두만강 일대를 뽑았는데요. 이 지역은 전체 북한 이탈 주민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중국인과의 접촉이 잦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입니다. 평양은 휴대전화 보급률도 높고 외교관, 해외 노동자 등 해외에 나가본 인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고학력자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 번째는 나머지 북한 부분입니다. 적경지역과 평양을 제외한 남은 지역들이죠. 거의 북한의 대다수 지역인데요. 이렇게 다 합쳐버린 이유는 북한 이탈 주민이 상대적으로 적고 여론차도 평양과 두만강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선 놀랍게도 현재 북한 사람들은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33.6%였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도 일이 높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차 높아지고 있었죠. 주목할 만한 점은 김정은 집권 이후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김정은의 집권이 201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31.1%였던 부정적인 평가가 2011년부터는 42.6%에 달했고요. 2020년 최근에는 54.9%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백두혈통에 의한 세습에 반대하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나 김정은 집권 이후 이것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평양 지역에 거주할수록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55.9%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두만강 일대의 적경지역은 44.6%, 남은 북한 지역에서는 38.6%가 나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상이한 조사값이 나왔습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54.9%가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고요.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35.4%가 반대 의견을 냈죠. 이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물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조사를 한 것이어서 감안해야겠다만 젊은 층이면 젊은 층일수록 현재 북한 정권에 대해 적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위 엘리트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평양 사람들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죠. 아, 이거 정은이가 굉장히 걱정 많을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김정은이 한국 커뮤니티 많이 본다는 소문도 있다던데 인터넷 하니까 갑자기 떠오른 건데요. 여러분 통신비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 민족에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다고 해요. 인터넷과 TV가입, 휴대전화 유심 기변 시 최대 98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솔직히 정은이도 먹는 밥 내뱉고 와서 바로 가입했을 것 같거든요. 정수기나 가전 렌탈도 하면 추가로 32만원, 총 130만원 상당의 혜택을 챙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저희 센서 스튜디오 구독자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4만원 상당의 와이파이 공유기도 무료로 준다고 해요. 제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얻어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신청해주세요. 누적 가입자 수 22만 명 이상, 통신 경력 10년 이상 된 인터넷 가입 공식 인증 브랜드, 365일 친절한 상담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 검색하셔서 푸짐한 혜택 받아가세요. 계속해서 보죠. 김정은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후계자 활동을 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49.6% 정도가 부정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이 부정적 치는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는 57.2%로 급격하게 상승했고요. 2020년에는 60%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은 북한 모든 지역에서 관측되고 있는데요. 두만강 적경 지역의 경우에는 부정적 여론이 55.4%, 평양 지역에서는 59.2%, 남은 북한 지역은 54.8%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가 골고루 50% 이상의 부정적 여론 수치가 나왔죠. 근데 이게 지지 여론으로 바꾸면 좀 많이 심각해집니다. 2011년에 김정은에 대한 지지 여론은 22.3%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4.5%로 뚝 떨어지게 된 거죠. 심지어 평양 지역에서의 김정은 지지 여론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평양 지역에서의 김정은 지지율은 16.6%에 불과합니다. 적경 지역은 20%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남은 북한 지역은 22.9%의 지지율을 기록했거든요. 북한이라는 나라 특성상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가장 많이 이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평양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낮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대의 지지율은 22%, 30대는 17.6%, 40대는 19.6%, 50대 이상은 23.4%라는 지지율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자면 김정은 정권의 비적경 지역과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사실상 도토리 키즈기라서 10%에서 20% 정도의
아주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북한의 미래를 책임질 20, 30대의 지지율이 가장 낮고 엘리트층들인 평양의 지지율이 가장 낮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의 장래가 썩 그리 밝진 않아 보입니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게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추락 중인 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북한은 현재 그나마 가용한 재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소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민생난과 식량 위기는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1970년대 이후 핵 개발에 총 11억에서 16억 달러 정도를 투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으로 1조 4천억에서 2조 1천억 원 정도의 돈이죠. 근데 이 돈은 코로나19 시절 때 코로나19 백신을 북한 모든 주민이 2, 3회 정도 접종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주민들의 상황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무기 개발에만 힘쓰고 있죠. 당장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2022년 한 해에만 탄도미사일을 총 34회 발사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자금을 식량 구입에 사용했다면 100만 톤 가량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연간 식량 부족분인 80여만 톤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는 수준이죠. 물론 지금은 식민전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숨통을 내쉴 수 있는 시기가 오긴 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지원하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왔긴 했습니다만 북한 경제는 단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2017년에 마이너스 3.5%를 기록하고 2020년에는 마이너스 4.5%를 기록할 정도로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죠. 그리고 경제력의 쇠퇴는 국방력의 쇠퇴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장래가 그리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데요.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는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 시장을 제한적으로나마 용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 시장이 제한적으로 용인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식의 변화나 주민들의 생활상, 정보의 유통, 이동성 증가라는 특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정말 취약한 특성들이거든요. 특히나 정보의 유통을 통하여 한국의 다양한 문화 상품들이 북한 내로 유입되는 순간 북한 주민들이 크게 흔들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북한은 정치사상 교육의 강화와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가 통제력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두 개가 서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강압적인 방식만을 고수할 경우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의 역사에서 그런 사례를 수없이 보여주고 있죠. 그도 그런 것이 2024년 5월에는 북한 내에 저항 조직이 있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자유민주당이란 이름의 반체제 세력이 나타났죠. 북한 내부에서도 민주화를 소망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 내부는 김정은에 대한 반발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특히나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평양의 엘리트층과 20대 젊은 세대거든요. 주한미군 문건에 따르면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는 총 7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단계 자원 고갈, 2단계 체제 유지에 필요한 세력에게만 배급, 3단계 주민들은 독자적 생존 선택, 4단계 독자적 생존을 탄압, 5단계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 6단계 군대 및 공권력의 탈북 등 와해, 7단계 북한 정권 붕괴, 한반도 통일.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표인데요. 현재까지 북한은 5단계에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단계와 6단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체제 세력이 등장하고 있고요. 아직 군대나 공권력의 대대적인 탈북이나 와해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2023년 말부터 북한 외교관 다수가 탈북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리고 암암리에 사적 제재를 하거나 사제폭탄으로 산발적인 테러를 저지르는 등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새어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지린성에서 발생한 북한 노동자 폭동 사건들을 보면 어쩌면 북한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가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요.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지지율은 14.5%입니다. 평양 엘리트층과 20대 지지율은 더 낮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북한의 지지율이 실제로는 몇 %일 것 같나요? 댓글로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